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데 거의 갭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을 자세히 보시면 주가 지수, 종합 지수는 상승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러니까 종목이 완전히 쏠렸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 원전, 이쪽 섹터들이 좀 강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1020개가 넘어갔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개가 넘는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 270개만 상승하는 좀 편파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나요. 뭐 반도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도 무서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안 움직이던 한미반도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수급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 1조 매수 들어왔죠. 그다음 외국인이 뭐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걸로 나와 있고 선물 시장에서 1조 사고 매도하고, 요거는 거의 기계적인 매매로 일어난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준 매매가 아닙니다. 선물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조 원이 넘는 선물을 매도했어요. 요거는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많이 가져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1조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뭔가 좀 좋지 않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3,200억이 매도입니다. 결국에 뭐냐, 그러니까 선물과 관계없는 순수하게 주식 프로그램 매매가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매매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주식을 사거나 매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차익은 선물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순수하게 주식을 사거나 팔고를 기계적인 매매로 하는 거를 바로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오늘 비차익 거래 보세요. 3,2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차익 거래,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선물이 1조 1,000억의 매도가 나왔고 비차익에서 3,000억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숫자는 1조 매수한 걸로 나오지만 순수하게 보면 요거는 그 1조 매도한 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왕왕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되는 거고, 순수하게는 비차익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결국에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뭔가 앞으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갭으로 올랐고 역시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뉴스 틀면은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하고 엔비디아가 어쩌고 앞으로 뭐 월 90만 개 이상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에서 나오는 그림은 많이 올랐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점은 개인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늘 그래 왔어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 올라가 있는 반도체를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버슈팅을 한번 냅니다. 항상 오버슈팅을 내요. 오버슈팅을 낸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개인이 매수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이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아갈 겁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왜 5만 원에는 안 사고 5만 원대는 안 사고 9만 원, 8만 원 되면 샀느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12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1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갈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그거를 따른 개인들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예, 빠지면서 개인 매수가 유입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8만 원까지 매도해도 순수하게 8만 원까지 매도해도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아마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구분홍성 이상 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뉴스가 도배가 될 거예요. 반도체 포모. 최근 보니까 기관들도 조금 반도체 없다가 갑자기 사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는데 조금 좀 위험한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수급상이거나 여러 가지 선물과 연계된 매매, 프로그램 매매로 봤을 때 너무 좀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이 지금 고전을 론치하고 있는데 기업 설명회 해외에서 하는 겁니다. 홍콩에서 하고 있는데 10월 16일, 17일 날 IR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원 기관을 보면 CLSA예요. CLSA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약간 그 홍콩 중국계 그런 자회사인데 대외적으로도 좀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홍보돼서 외국인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자금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의 2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약 3,800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또 공매도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600억. 이거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반도체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급적으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반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 유지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반도체로 갔어요. 외국인 기관 팔아가지고 반도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조금 주춤해야 이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에 조금 2달 연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여기서 기술 수출 나와봐야 반짝이로 끝납니다. 지금 무조건 거래소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순수하게 수급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나와야 뚫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10월 11월 달 안으로 주총이 열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호재로 작용해서 언제든지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주식이에요. 단지 지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요 차이인 거지 걱정은 그렇게 되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연말까지 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2차례 더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깜깜이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9일 이때는 어차피 금리는 한 차례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94%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12월 달에도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연 2번 이상의 금리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상당히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팔고 반도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늦었어요. 여기서 오버슈팅 나온다고 해도 불안해서 먹지도 못합니다.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나 한 50%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이나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사가지고 뭐 10% 먹으면 뭐합니까? 가슴 떨려서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좀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들 이런 것들 많습니다. 바이오에서도 잘 가는 거 있잖아요. 메지온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저희 종목 Y바이오 로직스도 잘 가잖아요. 지금 한 50% 정도 수익 나셨을걸요? 지금? 그죠?
뭐 큰 부담 없이 제가 Y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영상 여기 제목에 보시면 항상 이 메지온과 Y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예, 요게 예, 여러분들께 많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메지온, Y바이오로직스. 예, 계속해서 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요거를 예,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뭐 저희 포트에 담아 있어요. 예, 50% 이상 수익 났고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고 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예, 뭐 단기적으로 슈팅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여기 고점 23,800원 이상은 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아직도 2,200억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투자해서 오래 갖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이제 시장인데 굳이 뭐 반도체 올라가 갖고 뭐 10% 먹겠다고 들어가서 예,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갖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일본이 지금 최근에 저기 연휴 때 엄청 올라갔습니다. 야, 이 여자는 약간 미친 여자인데 예, 다카이치가 됐어요. 예, 구구 중에 3구구. 예. 한국은 손 좀 봐야 된다. 까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예,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뭐 여자 아베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 예, 금리를 인하시키고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해서 니케이가 올라갔습니다. 예, 사카이치 상단되고 나서 장중에 5% 올라가고 예,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워낙 엔화 가치가 좀 떨어져요. 엔화 급등이 나오면서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가뜩이나 나지 원달러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오늘 1,4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원화도 같이 동방에서 가치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앉아가지고 손실 보거든요, 이게.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얼마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엔화 가치를 계속해서 예, 좀 부양하려는 예, 이 에펜나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만 지금 예, 환율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외국인들 매매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엔화 가치를 급등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자동차를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팔리면 팔수록 이번에도 뭐 5,500불 정도 또 준다고 하고 워낙 돈이 저기 달러가 많기 때문에 2만 뭐 2억 불이죠. 2억 5천 불? 하여튼 2억 불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5천억 불 줘도 뭐 예,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외환유지고 보유고가 빵꾸 나는 수준까지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무튼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예,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난 것도 좋은데 환율로 앉아가지고 환차손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숏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hedg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예, 연휴 이후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일본이 예, 좀 돈 풀고 이런 분위기, 미국도 돈 풀고 이러는 분위기, 또 한국도 좀 돈 풀거든요. 돈이 막 풀려요.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는 뭐냐? 화폐 가치, 예,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앉아가지고 떨어져요.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자산 가치. 인플레이션이 동방상승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예, 요런 국면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 뭐 몇 개 뭐 반도체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현금 가치가 떨어집니다. 현금으로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이자 받아봐야 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하면. 그래서 지금은 자산 가치 뭐든지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번 큰 버블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늘 KB의 주식 전략 이은퇴 연구원이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얘가 제가 이따가 여기 그 소통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자, 일본이 먼저 시작했을 뿐 전 세계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라고 나와 있죠. 상당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게 예, 뭐 부채 규모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금리 상승,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베 부인인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회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금융 억압으로 나온 결과는 뭐냐? 이게 중요하죠. 통화 가치가 하락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 또 이거는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산은 뭐냐? 자, 부동산, 대표적인 부동산이 자산이죠. 그 다음에 주식도 물론 자산입니다. 금, 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인, 요거는 이제 약간 물음표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자산 가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든지 주식을 갖고 있든지 금을 갖고 있든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번 버블장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지금 뭡니까?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유동성이 엄청나게 또 풀리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로 가느냐? 자, 부동산, 주식, 금, 코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요 중에 요 코인은 잘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고, 부동산, 주식, 금 요걸 갖고 계시는 분들만이 이번 버블장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자산 증가.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이렇게 단순히 끝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게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뭐 4천이 갈지 5천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유동성이 이제 커지면,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뭐 10만 원 갈지 12만 원 갈지는 모르겠지만 버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인들을 이제 결국에 하락할 때 현혹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시장이 상당히 지금 버블 장세로 갈 건데, 버블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제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소 초입 정도에서 조금 더 지난 중반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산, 부동산, 주식, 금, 뭐 코인도 올라가면 또 엄청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 이 버블이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버블은 별로 없습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뭐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는 이런 버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계셔야만 이번 부의 이동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이번 반도체 못 먹었다? 이게 아무런 뭐 걱정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몰려가지고 간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바이오도 가고 또 다른 쪽도 가고 원전도 가고 막 이렇게 갈 겁니다. 뭐 그리고 기관 애들이 가장 그 수익률 게임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잘 모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막 뭐 5G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는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위성 같은 거 있죠. 위성,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좀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게임하기 좋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성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위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익률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짜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뭐 반도체 주식 못 먹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뭐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주식에 대한 버블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엔화 가치가 또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도 엔화를 이제 풀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와 더불려서 엄청난 버블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이게 100만 원 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건데,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단타를 안 친단 말이에요. 지금은 좋은 주식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뭐 단타 쳐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은 대려 물려가지고 큰 손실 납니다. 좋은 주식 그냥 갖고 계시는 분이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놀부심보입니다. 이 중에 하나
에서 2개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거 먹고 난 이거 먹고 이거 먹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고점에 사면 물리고 조금 먹었다가 고점에 사선 물리고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면 지수는 많이 올라갔고 다른 사람 수익 많이 나는데 내 거는 마이너스 돼요. 예, 요거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중에 그냥 1개 2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많은 것들 다 먹으려는 거는 놀부심보고 이 중에 하나 2개 이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가지고 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장에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알테오젠의 뭐 약세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예, 돈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거래소 이전이 곧 공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로열티라든가 판매 로열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걱정하실 주식은 아니다. 당장 안 움직인다고 나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버블 시장이 도면 언제든지 엄청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좀 여러 가지 섹터들 계속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통방에서 천천히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다 제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든 제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변화, 이런 수급 변화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뭐 관심이 없거든. 선물 매도치고 외국인이 1조 탔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한 게 아니라 대략 팔았단 말이에요. 비차익으로 3,200억을 매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좀 보고 어떤 변화가 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환율 동향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셨던 분들이 주식을 보는 시장이 좀 이게 뭐랄까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저희 뭐 매주부터 뭐 더 많은 수익 났잖아요. 그죠?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따른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